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수학 새로운 단원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단원은 수학 3단원입니다. 자, 수학 3단원 소수의 나눗셈. 자, 수학책 48쪽에서 49쪽, 그리고 우리 수학 익힘책 31쪽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먼저 교과서에 보기에 앞서서 우리 예전에 소수에 대해서 배웠던 거 한번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수 그러면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소수가 세상에 왜 등장을 했을까요?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수는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 친구들 소수를 공부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수라는 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부분부터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수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선생님이 길이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길이의 단위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뭐 어느 다른 친구 집까지 아니면 이런 거 표현을 할 때 아니면 조금 멀리인데 어딘데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킬로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1km는 100m가 10개 모인 것만큼 되니까 좀 굉장히 먼 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지요. 자, 그리고 우리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는요, 1m. 선생님 키보다도 더 작은 것에서 1m가 되겠죠. 자, 그런 단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표현할 때 우리 1cm도 있고요. 그보다 더 작은 거 1mm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 옛날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는 길이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길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양팔 그린 만큼 길이만큼 아니면 요거보다 더 짧은 것 할 때는 이렇게 한 팔 길이만큼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한 발 길이만큼 아니면 한 뼘 길이 아니면 뭐 손가락 한 개 길이만큼. 자, 이런 식으로 길이를 단위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점점 더 작고 더 정교한 게 필요한 시기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선생님 시절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는 더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자, 선생님 어릴 때부터 시절로 돌아간다면,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나이였을 때, 초등학생 때는 비디오 한 편을 보려면, 자, 요만한 크기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야지 영화 한 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가 여러 편 보고 싶으면 테이프가 여러 개 이렇게 쌓인 걸 들고 다녀야 됐겠죠. 자, 그래서 한 편에 저장할 수 있는 크기는 이만큼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수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자, 이렇게 작은 USB 하나만 있어도, 그죠? 영화가 수십 편에서 많게는 수백 편에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작은 단위가 사용이 되었겠죠. 이때 사용하는 단위로 표현하려면 숫자가 너무 커질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숫자 단위도 다르게 할 필요가 있고, 더 정교하게 표시하기 위한 숫자도 필요가 했었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단위가 줄여져야 된다. 근데 줄여들더라도 더 정교하게 줄여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자, 단위가 줄어들거나 정교하게 줄어드는 거는 우리 친구들 배운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우리 똑같이 줄이는 거, 똑같이 나누는 거 배웠잖아요.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단위를 줄일 때 제일 처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리 1단원에 배웠던 거, 바로 분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리본이 있다고 칩시다. 자, 리본을 4명이서 나눠 가지면 우리 어떻게 했나요? 자, 이 리본을 똑같이 이렇게 4등분을 해서 한 사람이 요만큼 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리본 한 개를 4명이서 똑같이 해서 4분의 1. 자, 이렇게 단위를 줄여나가는 거. 자, 그럼 우리 다음에는 기준을 요것도 잡으면 되겠네. 할 수 있게 단위를 똑같이 줄여가는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분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수에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분수는요, 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적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4분의 1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근데 단위가 조금씩 선생님 많이 커져 가볼게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자, 지금은 4분의 1인데 자, 우리가 나눠지는 수가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생각해 볼게요. 자, 나눠지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급식 때문에 재료를 구입하려고 해요. 자, 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근은 한 930개. 근데 우리가 1000명이 있으니까 당근은 한 명이 먹게 되는 양은 1000분의 930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당근. 자, 그 다음에 오이. 자, 오이는 720개가 필요하다 칩시다. 그럼 720, 그 다음 1인분에 필요한 양은 1000분의 720.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만약에 또 양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양파는 1000분의, 또 다 1000분의 표시해야 되겠죠. 237개가 필요하다면 237. 자, 이렇게 표기하는데 굉장히 공간도 차지를 많이 하고 불편한 것들도 많습니다. 자, 이거보다 단위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학교였지만, 자, 급식업체가 한 군데에서 그 창에 들어와서 학교 10군데를 급식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 수가 1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근, 오이, 양파 이렇게 챙겨야 되는 양들도 그 창군 학생 한 명한테 급식되는 양을 하면 여기에 100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더 붙어야 되겠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다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급식 꾸러미 그래서 친환경 농산품 꾸러미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각 가정에 보내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러면 분모에 표기되는 양이 많이 아니라 10만, 100만 단위의 굉장히 큰 단위를 계속해서 적어야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소수입니다. 자, 소수는 그래서 그러면 분수 중에서 간편한 거, 자,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거는 늘 줄여서 사용합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칠판에 적힌 것 중에서도 줄여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수학 익힘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학교에서는 수익이라고 많이 줄여서 사용하죠. 우리 친구들 언어에서도 많이 줄여서 사용하고, 자, 그렇듯이 수학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좀 더 줄여보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분모가 10. 자, 숫자가 어떤 게 있으면 분모가 10, 아니면 100. 아니야, 3이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100. 자, 아니면 1000. 아니면 10,000. 자, 이럴 때, 자, 우리 10분의 3은 0.3. 자, 우리가 요 10, 100, 1000 이렇게 10의 거듭제거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1이 10개가 모이면 10으로 가죠. 또 10이 10개가 모이면 100으로 가고, 그 다음 단위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그렇듯이 원래 있던 단위보다 더 줄어들 때도 10단위로. 그죠? 그렇게 줄여지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 자연수도 우리 보통 3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 3이 분모가 1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보다 더 자개 쪽인 거, 딱 10등분 쪽인 거, 한 단위 내려갈 때는, 그럼 요 3을 더 이렇게 해서 앞에 0점을 하나 붙이자. 자, 100분의 그러면 0.03. 0을, 원래 100이 2개 있으니까 0이, 여기에도 이렇게 0을 2개를 붙이자. 자, 1000분의 3 그러면, 1000분의 3이니까 0.003. 이렇게 0을 더 붙이자. 그럼 만분의 3, 그 다음 3, 이렇게 할 때도 표현할 때 훨씬 더 간편해지겠죠. 자, 이래서 분수가 자주 사용되는 거, 우리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단위,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줄여서 이렇게 점어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소수가 왜 등장했는지 이해가 됐나요? 자, 소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교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대충,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핸드폰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부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품들이 대충 크기가, 어림잡아 요만큼 만들게. 어떤 걸 어림잡아 요만큼 만들게. 어떤 걸 이거랑 같은 부품이지만, 비슷하게 그냥 요 정도로 만들게. 이렇게 해서 크기가 정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끼워져야 될 부분이 잘 안 끼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여기 안에 정교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상이 발견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위를 그리려면 더 쪼개고 더 쪼개서 그 단위 안에서 오차 범위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지 이 모든 부품들이 정교하게 끼워질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단위를 사용하고 그 더 작은 단위도 편리하게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분수고 소수인데, 그 중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죠?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 사용하는 이렇게 분모가 1, 10, 100, 1000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은 그것도 더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수입니다. 소수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수학을 표기하는 것도 빨라지고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처리 속도도 다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수가 왜 등장을 했는지,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전에 5학년 상위 때 소수의 덧셈, 그 다음에 소수의 곱셈 이런 것들 다 배웠고요. 그래서 6학년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학책 48쪽, 49쪽, 먼저 48쪽을 펼쳐주시고, 자, 한번 그 그림과 내용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영상을 재생하면서 선생님과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48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을 알아볼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의 50m 달리기 기록이 있어. 50m 달리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얘기합니다. 우리 반의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해볼까? 자, 여기 평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평균 뭔지 잘 알고 있나요? 한번 평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거는 자, 여러 수치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또 개수만큼 나눠서 어느 정도 중간값 대충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그때 나는 국어는 100점을 받았고, 영어는 90점을 받았고, 수학은 95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이때 나는 이렇게 과목을 다 합치면 평균 몇 점 정도 받았을까요? 할 때, 계산할 때, 우리가, 자, 100점, 90점, 95점,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니다. 100 더하기 90, 더하기 95. 그 다음에 과목이 3개니까 이걸 3개로 나누는 겁니다. 자, 3개로 나누면 결과가 95가 나오죠. 그러면 나는 국어는 100점 받았고 영어는 90점 받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 과목을 다 합칠 때 평균적으로는 95점 정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달리기 기록이 소수로 나와 있네. 그랬더니 남학생이 소수를 자연수로 어떻게 나누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소수를 자연수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겠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8쪽 반 접힌 걸 이렇게 펼쳐서 넓은 면에 48쪽, 49쪽 그림을 한번 먼저 봐주고 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친구들 48쪽부터 그림에 제시된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교과서 48쪽, 49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상황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학교에서 과학의 날 행사로 과학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직접 과학 체험 장소를 꾸몄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체험장을 돌며 체험을 하였어요. 연수와 준기는 무게재기 체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작은 물건들의 무게를 재어보기로 했어요. 지혜와 슬기는 용해 실험을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양의 설탕을 물에 녹이려고 해요. 또 다른 실험 장소에서는 향초도 만들고 황토 염색을 하기 위해 천을 자르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 그림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 친구들은 어떤 현장에 지금 나와 있나요? 네, 그래요.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과학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과학 축제하는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체험 장소입니다. 자, 황토 염색 체험이고요. 자, 지금 이 친구들 대화하는 내용이 한 군데 나와 있다, 그죠? 자, 길이가 2.5m인 천을 반으로 나누면 몇 미터가 될까? 자, 요건 2.5m 길이를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나누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나누기 하면 몇 미터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무게재기 체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무게재기 체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체험을 하고 있고요. 자, 대화도 하나 하고 있네요. 자세히 볼까요? 자, 1g 분동 6개와 0.1g 분동 4개를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먼저 한번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1g, 0.1g 요걸 분리를 해서, 자, 1g 분동 6개면, 자, 6g이겠다. 그죠? 6g. 얘를, 자, 똑같이 둘이서 나누니까 두 등분 해야 되겠죠? 나누기 해서 구하고, 또 더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1g 4개. 자, 0.1g 4개면, 자, 0.4g이 되겠다. 그죠? 요것도 나누기 2 하면,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두 개 결과를 더해야 되겠죠? 자, 결과를 더하려면 식도,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이 이걸, 자, 식 하나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6g 나누기 2 더하기 0.4g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방금 두 식을 하나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다 그람수를 다 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1g 분동 6개면 6g이겠죠. 그 다음 0.1g 분동 4개면 0.4일 겁니다. 그래서 6에 0.4를 더하면 6.4g이 되겠죠. 이걸 두 명이서 나누니까 나누기. 자, 이렇게 식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답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선생님이 박수를 이렇게 쳐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옆에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향초 만들기 체험. 자, 이렇게 지금 향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아마 대화 표시는 없겠지만 우리 향초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있겠죠. 그게 아마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49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혹시 계산식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겠다 싶으면 계산식까지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9쪽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해 실험 체험. 자, 이 학생이 얘기합니다. 물에 녹이 되는 설탕의 무게는 몇 배 차이가 날까? 하였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그람수도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본 친구들은 그람수를 찾았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계산식 세울 게 없네 하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건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세히 보면 자, 이 학생 설탕의 무게는 지금 15.24g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지금 4g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식 혹시 안 세운 친구들은 이것만 보고 먼저 계산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하고 다시 계산식 세우는 것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 우리 친구들 계산식 먼저 한번 세워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몇 배 차이가 날까요? 몇 배 부분은 우리 친구들 늘 헷갈려하는 친구가 많아서 간단히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한테 사탕이 있습니다. 자, 사탕이 선생님한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딸이 사탕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선생님은 딸보다 사탕을 몇 배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선생님 사탕 6개 나누기 딸 사탕 2개 해서 3. 3배 선생님이 더 사탕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학생은 남학생보다 몇 배 더 설탕의 무게가 많을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누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 설탕의 무게 15.24g. 자, g은 단위로 생략하겠습니다. 나누기 남학생 설탕 4g 하면 계산식이 세워지겠죠. 자, 이렇게 계산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배운 내용, 자, 위쪽에 우리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한번 나와 있네요. 그 부분 우리 친구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3단원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먼저 4학년 1학기 때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이렇게 자연수를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죠? 자릿수를 개연표하면서, 자, 이렇게 3하면 75가 나오고, 25를 곱하기 3하면 75가 나오고, 이렇게 남는 것들 적고, 다시 이렇게 25와 1을 곱해서 이렇게 25 적고, 0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눗셈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4학년 때 배웠고, 그 다음 5학년 때 소수의 곱셈입니다. 이렇게 소수가 제시되어 있으면, 자, 그걸 이렇게 곱하기 1, 자, 곱하기 10을 하면 자릿수가 요점이 한 칸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32.7. 자,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자릿수가 이렇게 한 칸, 두 칸에서 7단, 이렇게 7점 되게 327. 1000 되면 하나, 둘, 세 칸 가서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이 0이 채워져서 3270.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 4학년 때, 5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 기억나는 친구들은 그대로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배울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배웠던 내용 4학년, 5학년 이때 배웠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소수의 우리 나눗셈을 배울 건데, 그 전에 먼저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 소수의 곱셈, 요걸 먼저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임하면 우리가 다음 차시부터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잘 이해된 친구들은 기본 준비가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또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먼저 4학년, 5학년 내용을 좀 찾아서 공부를 먼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배울 내용입니다. 소수점 위치가 다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소수의 나눗셈 공부에 하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 역시 예전에 5학년 때, 4학년 때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학익힘 책 31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익힘 책 31쪽 먼저 한번 다 풀어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시 또 수학익힘 책 풀이하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